일제강점기인 1938년 밀양 출신 김원봉, 윤세주는 일제에 맞서 싸우기 위해 조선의용대라는 무장 항일부대를 만들었다. 일제는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킨 뒤 1938년에는 중국의 수도인 난징을 점령하게 되자 수도를 한커우로 옮기는데 의열단을 이끌던 김원봉을 비롯한 조선 독립군도 중국 정부를 따라 한커우에 머물고 있었다. 이들은 일제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200여 명의 독립운동가들은 두 개 부대로 조선의용대를 창설하게 된다. 조선의용대는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일본군 점령지를 정탐하거나 정보를 수집하고 일본군에 대한 선전 공작을 맡아 했다. 1941년에는 중국 공산당군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 하북지방으로 옮겨가 조선의용군으로 개편, 전투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밀양시 밀양대공원로 100번지에는 2008년 건립한 독립운동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다. 1905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체결된 을사조약을 기점으로 항일 독립운동가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한 번뿐인 삶을 송두리째 바쳤다. 우리는 그들의 숭고한 목숨값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 독립운동 기념관 외곽에는 선열의 불꽃과 밀양 출신 독립운동가 중 애족장 이상의 서훈자 34분과 을강 전홍표와 약산 김원봉을 포함한 36분의 흉상이 전시되어 있다. 윤세주 선생은 1901년 밀양군 분해면 내이동에서 태어났다. 독립투쟁의 평생 동지였던 김원봉과는 한 집 건너 이웃에 살던 친구 사이였다. 선생은 밀양 공립보통학교 시절 천황 탄생 이래 경축 반대 표시로 일장기를 학교 변소에 쳐놓음으로써 일본인 교장으로부터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 3월 13일 밀양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윤세주는 만세 이후에 중국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 길림으로 건너가서 먼저 나와 있던 김원봉과 만나게 됩니다. 김원봉을 만난 윤세주는 만주에 먼저 나가 있던 고향 친구들 몇 분과 함께 길림에서 1919년 11월 10일 파오문박 방치 농가에서 그 유명한 의열단을 창단하게 됩니다. 마침내 1941년 선생은 조선의용대를 이끌고 중일전투에 참가했다. 그러나 선생은 1942년 태항산에서 4만 명의 일본군에 맞서 싸우다 불꽃 같은 삶을 마친다. 그의 나이 41세였다. 정부는 선생의 고문을 기려 198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김원봉 선생은 1898년 경남 밀양군 분해면 내이동에서 출생하였다. 호는 약산이다. 길림으로 올라가서 약산은 신흥무관학교에 입교를 해서 속성과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3.13 만세운동에서 쫓기는 몸이 된 윤세주와 밀양 출신 친구들이 그쪽에 합류해서 그분들이 함께 1919년 11월 10일 길림에서 의열단을 창단하게 됩니다. 2018년 3월 7일 전국 최초로 건립된 의열기념관은 충의에 앞장서 목숨을 바친 의열지사들의 항일 독립투쟁사를 소개하고 있으며 의열단장 김원봉을 비롯한 창립단원 10분 중 7분이 밀양 출신으로 구성된 의열단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조직적인 항일투쟁 단체였다. 여기는 의열을 주제로 해서 전국에는 최초로 건립된 의열기념관으로서 여기가 원래 약산의 생가지 터입니다. 이곳에 의열기념관을 지었던 이유는 현재 저희들 밀양에서 87분이 독립운동 성원을 받았었는데 그 중에 내일동, 내이동 인근에서만 27분이 배출된 그런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3.1 만세 운동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되면은 20세 전후의 나이이고 가장 이제 활기가 왕성한 활동이 왕성한 시기였는데 일제의 이제 파업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던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런 세대들이 이제 청년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밀양에서는 항일 교육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항일 운동에 뛰어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대지 선생은 1891년 경남 밀양군 부내면 내이동에서 태어났다. 그가 본격적으로 항일 독립운동에 뛰어든 것은 20세 전후에 밀양 청년들이 주축이 된 일합사라는 비밀 결사단체를 조직하고부터다. 일합사의 주요 멤버였던 김대지 선생의 생각입니다. 김대지 선생은 1913년도에 황상규, 윤치영 선생 등과 함께 일합사라는 비밀 결사체를 조직하여 활동하였고 1919년 4월에 상해임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내무위원으로 활약을 하셨습니다. 특히 김대지 선생은 독립운동을 무장투쟁을 기초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하셔서 김원봉이 의열단을 창설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1919년에 상하이로 망명,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초대 임시정부 의정원 위원으로 선출되었고 같은 해 임시정부 교통국 조사원 자격으로 밀양에 파견되어 독립운동 자금 조달에 매진하였으나 제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김병환 선생은 1889년 밀양군 내이동에서 태어났다. 1919년 3월 13일 밀양 장날에 만세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투옥되었다. 1925년에는 밀양 청년회와 밀양 사회의 여러 청년단체들의 연합기관으로 밀양 청년 동맹을 조직하였다. 3.13 밀양 만세 의거의 주동자이셨고 의열단의 밀양 폭탄 의거의 폭탄을 곡물 자루 속에 숨겨 보내온 것을 받아주었던 곡물상의 주인이셨던 김병헌 선생의 생가집입니다. 김병헌 선생은 그 이후에도 이종함 선생의 경북폭탄에 의해도 연루가 되셨고 그 열단의 모든 활동에 참여를 하셨는데 한 번도 밀양을 떠나시지 않고 밀양을 지키시면서 독립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신 분입니다. 해방 이후에도 밀양 시민들의 그 권익옹호를 위해서 건국준비위원회든지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황상규 선생은 1891년 밀양군 내이동 957번지에서 태어났다. 이곳은 의열단의 실질적인 리더이고 상해 임시정부 시절 재무위원으로서 활동하셨던 그야말로 독립운동의 실질적인 지도자 백민 황상규 선생의 생가집니다. 1913년 대한광복단에 참여, 대구 악질보 장승원을 사살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1918년 만주의 길림성으로 망명하였다. 그곳에서 김자진 등과 함께 북로 군정서를 조직하고 재정 담당으로 군자금 모금에 주력하였다. 특히 동양척식 주식회사 관리인 양인보를 설득하여 경남 창녕군의 척식회사 소장료 1년분을 그대로 임시정부 자금으로 헌금하게 한 일화는 유명하다. 1919년 길림에서 김원봉과 의열단을 조직하여 밀양 폭탄 사건에 가담해 활동하던 중 검거되었다.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일본 경찰의 혹독한 고문에도 스스로 자기의 혀를 깨물어 끝내 자백하지 않아 일본 경찰은 백지로 기소해야 했다. 윤치영 선생은 1893년 9월 10일 밀양군 내이동에서 태어났다. 1919년 고종황제 인산에 참석차 상경하여 파고다 공원의 3.1 만세 시위에 참가하게 된다. 그날 독립선언서를 가슴에 품고 밀양으로 내려와 윤세주 등과 함께 밀양 항일운동의 도화선이 된 3.13 밀양 장날 만세 시위를 주도하게 된다. 윤세주와 함께 서울에 나가서 독립선언서를 구해와서 3.13 밀양 만세를 주도한 윤치영 선생 생가지입니다. 윤치영 선생은 의열단원으로 밀양 폭탄 사건에 가담하셨다가 체포되셔서 5년의 형을 치르셨습니다. 그 이후에
밀양에서 청년의 활동이나 청년 동맹이나 신간의 활동 등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하신 분입니다. 조선시대 밀양지방 통치의 중심지 밀양 관할을 둘러본다. 영남 최초 최대 규모인 3.13 밀양 장날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된 곳이다. 이곳은 밀양에서 만세가 제일 먼저 일어난 곳입니다. 밀양 관아 앞입니다. 여기서는 1919년 3월 13일 밀양 장날, 바로 요 뒤에 보이는 이곳이 밀양 장터였는데, 장터에 모여드는 장군들을 규합해서 윤세주, 윤치영과 김병환 등등 주동자들이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1919년 고종이 죽은 뒤 3월 3일로 장례식이 정해지자 전국의 우국지사들이 서울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윤세주와 윤치영도 고종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떠났다가 3.1 만세운동을 직접 체험하고 깊은 감흥을 받는다. 밀양으로 돌아온 이들은 동화학교 교장 전홍표 선생과 함께 밀양 만세 시위를 계획하게 된다. 선생님, 한양에는 이미 3.1 운동을 계기로 우리 민족의 뜨거운 독립의지가 봉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에게도 이제 때가 왔다. 전홍표 선생은 동화학교 교장에 취임하여 청년들의 교육 계몽에 앞장서는 한편 자주 독립과 애국심을 고취하여 항일 투사를 육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이러한 선생의 영향으로 의열단 단장 김원봉과 윤세주를 비롯한 다수의 항일 독립운동가가 배출될 수 있었다. 저희들은 지금 가슴속에 뜨거운 독립의 의지를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 밀양인들도 이제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선생님, 오랜 시간 기다려왔습니다. 저희가 비밀스럽게 일을 진행시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좋다. 우선 우리와 함께할 동지들을 규합해야 한다. 윤세주와 윤치영은 동지를 규합하고 태극기 수십 매를 만들어 김병환에게 맡기고 시위 준비를 완료하였다. 시위 주도자들은 선언서를 등사하기 위해 밀양면에서 등사판을 훔쳐 아북산을 올랐다. 이곳은 3.13 밀양 만세 운동의 주역들이 밀양면과 부북면에서 등사기를 가지고 와서 병풍을 쳐놓고 몰래 독립선언서를 프린트했던 역사적인 곳입니다. 드디어 3월 13일 수천 명이 운집한 밀양 장날의 아침이 밝아왔다. 윤세주와 시위 주도자들은 치밀하고 은밀하게 움직였다. 윤세주가 앞으로 나선다. 동지 여러분, 드디어 우리의 손으로 독립을 이룰 때가 왔습니다. 우리의 결연한 의지로 치졸하고 더러운 일제에 맞섭시다. 윤세주와 윤치영을 비롯한 11명의 시위 주도자들은 몸속에 품고 있던 태극기를 군중들에게 나누어 준다. 오후 1시경 윤세주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한다. (1919년 3월 13일) 밀양 장날 일본 경찰과 헌병대는 시위대를 향해 무자비한 총검을 난타하며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이때 체포되지 않은 채 유죄 판결을 받은 윤세주는 중국으로 망명하여 조선 의열단을 결성, 의열투쟁의 선봉이 되었다. 3.13 밀양 장날 만세운동은 영남 최초의 만세운동이자 종교와 이념, 세대를 초월하여 독립의 열망을 보여준 만세의거로 통일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날을 시발점으로 밀양에서는 총 8차례의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일제강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밀양의 독립운동가,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